자, 우리 오늘은 명제 할 거예요. 명제도 설명할 게 많고 문제가 쉽진 않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수학적 문장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수학적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수학 내용에 관한 어떤 식도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수학적 문장이라고 불러.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근데 이 수학적 문장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조건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는 명제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참과 거짓이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아니 수학적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 명제라는 놈은 참만 되거나 혹은 거짓만 되는 거. 어떤 값을 넣어도,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갖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참, 아니면 어떤 값을 갖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거짓인 애들을 우리는 명제라 이렇게 부르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봐봐,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자, x 플러스 4는 5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성립해 안 해? 그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서 성립해 안 해? 하지. 2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해. 그러면 여기 x에다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되는 녀석, 우린 얘를 방정식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이 방정식에 관련된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등식이지.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는 0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는 x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어서 성립해 안 해? x 상수는 성립하지. 마이너스 5 갖다 집어넣으면, 루트 2 갖다 집어넣으면, 뭘 갖다 줘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이런 녀석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수학 내용을 가지고 이 조건하고 명제를 판단을 하자면, 조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방정식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명제에 해당하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거, 이 식을 우리 뭐라고 불렀었어? 항등식이라고 불렀어. 항등식이라고 불렀어. 그럼 제 방정식과 항등식의 녀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었다면 부등호가 있는 식도 있잖냐?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수학에서는 걔를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자, 봐봐. 자, x 플러스 4가 7보다 크대. 자, x에다 1 집어서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x에다 5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자, x에다 100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니까 얘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니.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을 거 아니냐?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명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원에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공부하겠다는 뜻이야. 명제는 관련된 거여서. 그럼 그런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이야. x는 실수가 아니다. x제곱이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x에다가 1 집어서 성립해 안 해? 마이너스 50 집어넣으면, 루트 5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실수를 뭘 갖다 주든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명제라 부르겠다, 이런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함수를 좀 제외하고, 함수라는 것은 x값과 y값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걸 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함수 말고 방정식, 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해,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해왔던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명제란 녀석은 항상 되거나 항상 안 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5가 4라고 썼어. 얘는 맞아? 틀려? 그럼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얘는 명제야. 왜? 얘는 무조건 틀리기만 했잖아. 얘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기만 하는 것도 우리는 거짓인 명제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얘가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정이라는 게 있다. 자, 명제에서 우리는 부정을 이렇게 물결 표시라고 하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not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럼 not이라고 하는 게 걔가 무슨 뜻이냐? 뭐뭐가 아니다의 뜻인 거지.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양수라는 게 있어. 양수의 부정이야. 그럼 양수의 부정이면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 음수라고 읽어. 그러면 틀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양수에 반대하면 음수는 맞아. 근데 양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 음수도 있지만 뭐도 있어? 0도 있어. 그래서 not 양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음수에다가 0까지 포함한 녀석은 우리는 양수가 아니다를 읽겠다는 뜻이야. 그럼 뭐뭐가 아니다 우리 어디서 하지 않냐? 앞에서 집합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집합에서 공부할 때 했었던 그 내용으로 따지게 되면 약간 여집합의 개념이야. 뭐뭐가 아니다, 양수가 아니다, 혹은 음수가 아니다, A가 아니다. 선생님이 니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얘기 있었다면 집합에서 A 합집합, A 여집합이라는 게 나오면 A가 아닌 거랑 합칠 거야. 그럼 뭐가 나온다? 뭐 전체 집합이 나온다? 혹은 A랑 A가 아닌 거랑 둘 다 만족하는 게 뭐가 나온다? 공집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양수가 아닌 거, 음수하고 영어하고 교집합시키면 걔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요 여집합 개념이 집합과 명제는 항상 같이 움직여.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여집합 개념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저 진리값이라고 하는 저 용어는 아마 거의 안 써먹을 거야.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써먹을 거여서 그냥 살짝 알려주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제는 얘는 항상 참인 그런 식이어서 그러니까 명제라고 불렀었지. 근데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얘는 참인 명제라고 불러. 근데 아까 선생님이 1 더하기 4는 뭐 3이라고 쓴다면 얘는 항상 틀린 거니까 이 녀석도 항상 틀려서 명제라고 부르긴 했는데 그럼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참이라는 거, 거짓이라는 걸 합쳐서 우리는 진리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진리값이 뭐야? 그러면 참과 거짓. 그럼 다음 주어진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라?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진리값이라고 하는 얘는 참과 거짓을 true or false라고 해서 참 거짓을 우리는 진리값이라 하자 이런 뜻인 거고 사실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건 제대로 된 건 진리집합이야. 그럼 이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쓸게요. 하지 말고 자 우리 아까 조사 쓸 때 이런 거 있었지. x 플러스 4는 5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정체가 뭐였었어? 우리는 그동안 얘를 방정식이라고 불러왔어. 그치?
근데 명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랬었어?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조건의 식을 참이 되게끔 해주는 x값이 뭐야? 1이라고 할 거지. 그 1을 데려다가 집합은 묶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얘가 만약에 방정식 단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얘를 방정식 해집합이라고 부를 건데 얘를 명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해주는 미지수의 값이 지금 얘기인 거잖아. 우리는 이 녀석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값의 집합을 우리는 저 진리집합이라 하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거지. 이 진리집합들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우리는 되게 편하게 이 명제라는 단어를 좀 갈 수 있어. 이 진리집합만 잘 이용하고 잘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지금 명제라는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데 네 번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 생각해보자. 2의 배수 머릿속에 떠올려? 어려운 거 아니지. 머릿속에 떠올려. 자, 3의 배수 머릿속에 떠올려. 오케이? 2의 배수 2고 3의 배수인 값을 뭐라 불러? 그럼 걔는 뭐가 돼? 6의 배수에서 6, 12, 18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그러면 걔를 생각을 해보자. 2의 배수 예를 들어서 A를 2의 배수라 써서 2, 4, 6, 8 이렇게 간다 치고 B라는 집합을 3의 배수라서 3, 6, 9, 12 이렇게 간다 치자. 그런데 2의 배수 2고 3의 배수인 애를 뭐라고 본다고 좀 전에? 6의 배수라고. 그러면 집합 A랑 집합 B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6의 배수가 나와? 교집합이야. 얘네 둘을 가지고 A 교집합 B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얘는 2의 배수 3의 배수를 뭘로 묶었어? 그리고로 묶어. 2의 배수 2고 3의 배수인 녀석. 그래서 잘 기억해. 그리고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조건 교집합이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또는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또는이면 얘는 합집합이 떠올라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에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면 교집합이고 또는이면 합집합이야. 헷갈리면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를 생각해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6의 배수가 떠올라야 돼. 그럼 집합을 따지게 되면 교집합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그리고를 데려다가 부정시켜. 그리고가 아니다. 그럼 걔는 뭐가 된다? 또는이 되고. 마찬가지 또는의 부정은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리고가 돼야 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잘 활용해 볼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어떤 가로의 전체 여집합을 했었지? 너 앞으로 당겨. 더 당겨. 20cm 더 나와. 자, 전체 여집합을 공부했었지. 근데 여집합이 좀 전에 뭐였지? 여집합 개념이 뭐로 간다고? 부정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 뭘 해볼 거냐면, 자, 봐봐. 무언가 전체의 부정이야. 근데 이 안에 그리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또는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조건을 데려다가 조건 P, 조건 Q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P면 Q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다가 잘 봐봐라. P 그리고 Q를 데려다가 부정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P하고 Q를 데려다가 우리는 조건이라고 했단 말인 거지. 그럼 이 P하고 Q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지수값 X값도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어? 조건을 참이되게끔 해주는 미지수 값을 모아서 진리집합을 했단 말인 거지. 그럼 그 진리집합을 가지고 이 P니까 라지 P라는 집합을 만들고 이 조건 Q가 참이되게끔 해주는 라지 Q라는 집합을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봐. 그리고는 뭐가 떠올랐다? 교집합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 P 그리고 Q의 부정이라는 녀석은 이 P를 참이되게끔 해주는 진리집합 라지 P와 Q를 참이되게끔 해주는 진리집합 라지 Q를 데려다가 교집합시켜서 그 녀석의 여집합하고 똑같더라 이런 뜻인 거야. 좀 이따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그럼 잘 봐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드모어란 법칙이라는 거 어떻게 풀렸니? P의 여집합 합집합의 Q의 여집합이라고 풀렸지.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얘를 봐봐. P의 여집합이어서 얘를 not P, Q의 여집합에서 얘를 not Q. 좀 뒤로 쓸게. 그 다음에 여기에 합집합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또는 이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드모어런 법칙하고 여기 나오는 이 관계 전체 구조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not P 또는 Q야.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 P랑 이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 Q를 데려다가 합집합시켜서 전체의 여집합. 그럼 얘는 드모어런 법칙으로 풀면 P의 여집합, 교집합의 Q의 여집합을 쓸 수 있었지. 오케이? 그럼 우린 얘를 뭐라 썼는지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써주겠다는 뜻인 거야. 자, 한번 해보자요. 얘가 무슨 의미인가?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까지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조건 P를 데려다가 P라고 했을 때 X는 2의 배수라고 불렀고,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이 녀석은 X는 소수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이 X는 2의 배수였으니까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쓰게 되면 얘는 2, 4, 6, 8, 10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Q라고 하는 이 녀석을 데려다가 또 진리집합을 쓰게 되면 라지 Q라고 했을 때 얘는 2, 3, 5, 7이라고 부를 거예요. 맞지? 그럼 잘 봐봐. 이 라지 P랑 라지 Q랑 데려다가 교집합 시켰어. 그럼 뭐가 나와? 얘가 2가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 그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얘를 데려다가 전체를 여집합 시킨다고 하면 얘도 똑같이 여집합이 돼서 2를 뺀 나머지가 다 될 거 아니야. 맞나? 오케이? 그럼 잘 봐라. 자, P 그리고 Q야. 2의 배수인 동시에 소수 뭐 있어? 2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거의 부정이야. 그럼 얘가 not P 또는 not Q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는 얘를 말로 읽으면 뭐가 되겠니? 지금 P가 뭐니까? 2의 배수니까. 그러면 not P는 뭐가 되겠니? 2의 배수가 아닌 애들, 즉 홀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홀수고 여기 있는 이 Q는 뭐가 되겠냐? 소수가 아닌 애들이 되겠지.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 자,
여기 나오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인 거니까 1, 3, 5, 7, 9 이렇게 될 거고. 자, Q의 여집합이라고 보려면 소수 뺀 거니까 1, 2 빼고 3 빼고 4, 5 빼고 6, 그 다음에 7 빼고 8, 9, 10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데려다가 합집합을 시켜보자. 그래서 쭉 써보니까 1, 여기 아무리 봐도 2 없고 3, 4, 5, 6, 7, 8, 9, 10. 그럼 여기 있는 얘는 2 빼고 1, 3, 4, 5, 6, 7, 8, 9, 10 해서 얘가 2의 여집합을 써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주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어떤 조건, 수학적 문장이 있을 때 걔를 가지고 그냥 걔를 만족시키는 x 값을 싹 모아놔. 그걸 우린 질집합으로 부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집합의 연산 가지고도 우리는 이 명제를 풀 수 있겠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녀석이 있어.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봐봐. P라는 녀석을 가져왔어. 얘는 X는 2의 배수이다. Q라는 녀석이 있어. 그랬을 때 X는 4의 배수이다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잘 들어볼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맞아? 틀려? 맞고. 그럼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맞아? 틀려? 자, 그런데 니네가 지금 말한 답이 정확하게 오답이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가 틀려. 잘 봐봐. 2는 2의 배수가 돼야 안 돼? 되지. 근데 그 2는 4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틀려. 근데 4의 배수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은 2의 배수, 즉 짝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헷갈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잘 봐봐. 자, 이 녀석을 내가 진리집합으로 만들어. P. 원소 부르면 2, 4, 6, 8, 10 이렇게 되지. 맞지?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우리는 Q라고 만들었을 때 얘를 원소량방으로 쓰게 되면 4, 8, 12, 16 이렇게 되지. 자, 이랬을 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좀 전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하나 만들었었고, 반대로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만들었었어.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쓰기 힘드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써서, 자, 2의 배수가 조건 뭐야? 위에 조건 뭐야? 2의 배수가 뭐래? P잖아. 그럼 4의 배수는 뭐야? Q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 요 명제를 이렇게 조건과 조건을 만들어서 명제 만드는 그 녀석을 쓸 때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훨씬 더 쓰는 게 간단하겠지. 그러면 밑에 있는 녀석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야. 4의 배수가 조건 뭐야?
Q고 2의 배수면 그러니까 얘는 뭐랬어? Q이면 P이다 이렇게 써주겠다는 뜻이야. 이런 거를 조건과 조건을 묶어서 하나의 명제로 만든다라고 해서 조건을 이루어준 명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왔어. 그런 다음에 이 명제의 참것을 딸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두 집합 P하고 Q가 있다. 자 P하고 Q의 포함 관계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자 여기 봐. P하고 Q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야? P가 더 큰 집합이지. 그러면 우린 예를 쓸 때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맞지? 이랬을 때 자 이 Q는 누구의 실리집합이니? 스몰 q 즉 4의 배수고 P는 누구의 실리집합이야? 스몰 p 즉 2의 배수들이 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앞에 있을 때 즉 Q면 P다 했을 때 이 녀석이 참되고 얘는 거짓이 된다거나 이런 뜻이야. 자 일단 한 가지만 더 좀 얘기해 주자면 이 화살표에서 딱 화살표 기준으로 앞에 있는 얘네들 우린 얘네들을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P 화살표를 받는 요놈들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정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있는 녀석의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면 그 명제는 참이 된다. 무조건 이렇게 따지면 가장 편해. 문제 풀 때도 저렇게 풀어야 돼. 자, 봐봐. 예를 들어볼게. 자, 스몰 p라는 조건이 있어. a와 b의 곱이 0이다라고 돼 있고 스몰 q라는 조건이 있어. 근데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 단 여기서 a와 b는 실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렇다면 질문. 칠판. P이면 Q이다가 참일까? Q이면 P이다가 참일까? 아니면 둘 다 참일까? 둘 다 거짓일까?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 우리 배운 것이 다 나와. 그럼 잘 봐라. 여기 나오는 이 P에 있는 이 A와 B의 곱이 0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래? A는 0 그리고 B는 0 한다면 얘네들을 뭘로 묶어? 그리고야 또는이야. 둘 다 만족이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야? 그럼 얘가 또는이 된다. 근데 Q에는 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이 녀석은 A가 0이다 B가 0이다를 뭘로 묶어야 돼? 얘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그리고면 뭐랬지? 교집합이고 또는이면 합집합. 그럼 교집합이 더 많냐 합집합이 더 많냐? 합집합이 더 많겠지. 따라서 이때는 얘가 더 작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참이고 이 녀석이 거짓이더라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무조건 가정에 있는 이 녀석이 결론에 있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그 명제가 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 전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었니 거짓이었니?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2의 배수라는 놈과 4의 배수라는 놈을 각각 얘를 아까 P라고 불렀었고 얘를 아까 Q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그럼 그 녀석의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얘가 라지 P가 됐고 얘는 라지 Q가 이렇게 됐단 말인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잘 들어. 여기서 얘가 거짓이 되는 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걸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P가 Q보다 더 큰 집합인 거지.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얘가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그 녀석은 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있는 이 부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뺀 이 부분 때문에 이 안에 반례가 있다 이거지. 봐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만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2, 4, 6, 8, 10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그 녀석이 거짓이 되게끔 해주는 값은 2, 6, 10들은 4의 배수가 아니고 얘네들이 반례가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P라고 하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을 때 반례가 있는 부분은 여기가 반례가 있는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P 차집합 Q라고 쓸 거거든. 즉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차집합시켰을 때 요 안에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끔 해주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반례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찾겠다는 뜻이야.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이라고 해서 우리 얘가 영어로 for all이라고 되는데 우리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그 말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떤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은 영어로 exist야. exist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 동사고. 미안해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의미인 거냐면 잘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근데 여기서 요 모든을 내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바꿔도 된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 녀석은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이 녀석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야. 왜? 0 때문에. 여기다 0 넣었을 때 이거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이 녀석은 거짓이 돼. 근데 여기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자, 그럼 내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존재한다고 된다. 그러면 이 어떤 실수 X를 딱 빼놓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한다. 맞아? 틀려? 여기다 0 넣었을 때 존재하지. 그래서 이때 얘는 참이 돼.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랑 어떤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참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 자, 그럼 잘 보자. 제가 여기는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전체 집합이 뭐였니? 실수가 전체 집합이야. 근데 그 중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뭐야? 0 빼고 나머지가 다 만족하지. 그럼 만족하지 않는 게 뭐야? 0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있을 때는 참이 되려면 그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 U하고 완벽하게 똑같을 때만 참이. 딱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는 게 존재하면 그때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어떤 실수 x라서 여기서는 진리 집합, 아니, 전체 집합은 실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뭐야? 0 딱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그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고 한 개라도 존재하면 걔는 무조건 참이야. 그런데 그 진리 집합이 공집합일 때만 거짓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아까 부정을 배웠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이라는 얘를 데려다가 부정하면 그 결과는 어떤이라는 말이 되고요. 어떤이라는 말을 데려다가 걔를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얘는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전체 집합 U가 1, 2, 3, 4. 근데 X가 U의 원소일 때 X가 5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이 하나 있고 X가 U의 원소일 때 X가 3보다 작다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긴 수학적 문장이 있고 이렇게 생긴 수학적 문장이 있고 그럼 우린 얘의 정체가 뭘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뭐야? 1, 2, 3, 4잖아. 그럼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참인 명제라고 불러. 그런데 x인 U에 대해서 x는 3보다 작대. 그럼 얘는 만족하는 게 뭐야? 1하고 2밖에 없고 나머지 3하고 4를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얘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지. 얘를 뭐라 불러? 얘를 조건이라고. 그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면 x인 U에 대하여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얘는 성립하는 게 뭐 있어 이 중에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얘를 거짓인 명제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모든 거 어떤 설명을 썼는데 갑자기 이를 명제하고 조건을 내려왔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딱 왔을 때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이 말이 앞에 붙으면 이 녀석은
얘가 뭐였었니? 원래 조건이었었잖아. 근데 이 조건을 명제로 바꿀 수 있어. 명제화 시킨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가 볼게. 잘 봐봐. 자, 똑같이 전체 집합 U를 1, 2, 3, 4라고 놓고 X인 U에 대하여 X가 3보다 작다고 똑같이 썼어. 근데 이 앞에다가 모든 X인 U에 대해서 혹은 어떤 X인 U에 대해서 딱 썼어. 그러면 모든 이란 말이 붙으면 언제 참이라고? 전체 집합이 다 돼야 참인 거지. 근데 이때는 만족하는 게 뭐야 지금?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린 얘가 뭐로 바뀌냐면 거짓인 명제로 바뀌는 거야. 원래는 조건이었는데 모든 이란 말이 붙으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어떤 x인 u에 대해서 x가 3보다 작다. 어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존재한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존재하니? 존재했지. 그래서 우린 얘가 참인 명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조건이었던 녀석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이 붙으면 걔가 명제로 바뀐다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봐봐라. 여기 나와 있는 사실 얘도 이건 안 써도 돼. 싹 지웠어.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x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x가 0 넣었어. 성립해야 돼. 안 해. 1 넣으면 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녀석은 원래 조건이야. 그런데 앞에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는 게 존재했네. 그래서 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얘도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런데 얘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즉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라고 했을 때 존재했잖아. 그래서 참인 명제로 바뀐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식을 조건이라고 했고 걔를 가지고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이 붙으면 우린 걔 그때 얘네들을 데려다가 명제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47페이지 명제 처음 시작을 해서 54페이지 유형 11번까지 좀 설명을 한 거야. 자, 유형 1번부터 유형 11번까지 대표 유형들 한 번씩 쭉 풀어보세요. 좀 이따 나와 같이 볼 거예요. 유형 1번부터 유형 11번까지 대표 유형들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보면 자, 명제역이라는 게 있고 명제대우라는 게 있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해서 조건 P랑 조건 Q랑 이렇게 연결해서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를 치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원래 명제에서 원명제로 보통 부를 거야. 근데 명제역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겠다는 얘기야. P를 뭐라고 불렀었지? 앞에 있는 거는? 가정. 뒤에 있는 거는? 결론이었다면. 그럼 그 녀석을 서로 바꿔. 그래서 Q이면 P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역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부를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우라는 녀석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P하고 Q를 순서를 바꾸긴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둘 다 부정을 해.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대우의 관계더라 이렇게 말해. 그럼
그러면 이 not P면 not Q이다를 가지고 서로 또다시 역의 관계를 만들면 그게 not P이면 not Q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버리면 맞지? 그랬을 때 또 봐봐. 얘를 데려다가 순서를 바꾸는데 둘 다 부정시킨 거는 얘가 나와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서로 대우 관계더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빠져있긴 한데 사실은 명제, 역, 이, 대우라고 해서 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 그 이가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이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 교과서에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이러는 거야. 아까 얘들아 봐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이었어 거짓이었어 이거? 이거 거짓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의 영명제라고 불렀는데 바꿔서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는 뭐였었어? 얘는 참이었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P면 Q이다, Q면 P다 얘네들이 서로 역의 관계인 거지.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참인 경우도 있고 참 거짓인 경우도 있고 거짓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 거짓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서로 진리값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 역이라는 건 도대체 왜 배우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영명제라고 하는 이 녀석은 서로 참거짓 즉 진리값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지 않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건데 필요 조건 혹은 충분 조건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할 때 요 영명제를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해야 저 녀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영명제는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예를 들어서 얘가 참이야. 그러면 같은 표시기를 진리집합 P하고 진리집합 Q를 봤을 때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이거 언제 참여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 무조건 가정에 있는 녀석이 결론에 있는 녀석에 쇼크하고 포함될 때 참이야.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내가 이런 얘기 했었다. 우리 왜 내가 집합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A가 B 안에 쇼크하고 들어갈 때 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쓸 수 있지만 얘를 다시 하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써들었었어 그때.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잘 봐라. Q 여집합은 누구의 진리집합이야? 여집합이 아까 내가 뭐랬어? 여집합이 명제에서는 뭐의 개념으로 간다고? 부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Q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not Q라고 하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P의 여집합은? not P라고 하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했으니까 not Q면 not P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뭐가 된다더라? 참이 된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 봐. 자 P면 Q이다의 대우가 뭐야? not Q면 not P다지.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가 뭐라고? 서로 대우 관계라고. 그래서 두 번째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무조건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왜 있냐면 원명제의 증명이 어려운 때 우리는 대우명제를 증명해서 이 원명제가 참여를 보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대우명제가 필요하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대우명제 증명법이라는 걸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이 짝수예요. 그러면 A가 짝수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했어. 근데 짝수수를 나누는 거 보통 자연수에서 나온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 A제곱 짝수였으니까 얘를 만약에 증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A의 제곱이 짝수인 거가 2K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때 A는 뭐가 돼야 돼? 양수만 따진다 쳐도 루트 2K가 되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케이스 분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조금 귀찮고 어려우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 명제의 대우는 결론을 데려다가 부정할 거예요. 그럼 짝수이다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짝수가 아니면 뭐가 되겠어? 홀수. 그래서 이 녀석을 데려다가 대우명제를 하게 되면 A가 홀수이면 A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A제곱이 홀수이다 라는 걸 증명해서 얘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야, 그러면 루트 씌는 게 편하냐? 제곱하는 게 편하냐? 제곱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증명하려고 보니까 아, A를 나는 2K 뭐 마이너스 1이라 쓰지. 그럼 2K가 2 곱하기 뭔 거니까 무조건 짝수가 됐고 거기다 1을 뺐으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데려다가 제곱을 해. 그랬더니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얘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됐어. 근데 얘를 이거 묶어보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2K 한 다음에 뒤에 더하기 1이야. 그럼 2 곱하기 뭐라고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짝수일 거 아니야. 거기다 1을 더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홀수. 아, A가 홀수면 A제곱도 홀수야. 따라서 이 대우명 관계인 A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이다. 이 녀석이 참될 거다. 이런 식으로 증명은 훨씬 더 편하겠다는 뜻인 거죠. 물론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하겠지만 아주 간단한 직접적인 예제로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실은 이 증명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 증명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고 그럼 나머지는 뭐겠니? 간접 증명이겠지. 간접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또 다시 케이스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녀석이야. 첫 번째가 대우명제 증명이라는 걸 배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귀납법이라는 걸 배워. 이건 고2 때 배워.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대우명제 증명법을 배울 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조금 비슷하게 하자면 사실 좀 다른 거거든. 귀류법이라는 것도 같이 배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여기 대우명제까지 하고 귀류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이 녀석. 얘는 명제하고 명제를 묶어서 전체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한대. 근데 영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쟤네 둘을 연결하고 싶어. 근데 봤을 때 얘네 둘을 봤을 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야? 수학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수학을 가지고 묶어줄 거야. 근데 한쪽은 수학이 결론이면 나머지 한쪽은 수학을 가져오고 끌고 가서 걔네들을 합쳐주겠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영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데려다가 얘를 가지고 배우 명제를 찾아볼 거야. 그러면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면서 각각 부정을 했지. 그럼 수학을 못한다의 부정은? 그럼 수학을 잘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잘 봐. 머리가 좋으면 영어를 잘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다음에 이 녀석을 또 데려다가 전체를 다 대우동제로 가게 되면 영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하고 수학을 못하면 머리가 나쁘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영어를 못하면 머리가 나쁘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여러 개, 2개 이상의 명제를 묶어서 하나로 쫙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3단 논법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머리다, 뭐 수학이다, 영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얘네들 둘 다 참이야.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지금 뭐야? Q가 공통점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데려다가 대우명제를 만들면 Q이면 R이다가 되겠지. 근데 여기 P면 Q였으니까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자, 이 위에 걸 대우명제를 거기서 뭐가 돼?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not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이런 느낌이야. 칠판.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영어를 잘한다. 오케이? 자, 영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 수학을 못하면 머리가 나쁘다. 따라서 영어를 못하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3단 논법이라 부르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유형 16번까지. 그래서 유형 11번부터 유형 16번까지를 쭉 풀어볼 건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몇 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형 11번 아까 니네가 어렵다고 했던 문제가 몇 번이니? 291번? 자, 291번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 자, 명제. 절대값 x 플러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마이너스 5단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모든 이란 말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참이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의의 실수라는 건 뭐야? 얘가 임의의 실수. 이걸 만족하는 게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아까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어서 전체 힙합 U가 1, 2, 3, 4일 때 모든 실수 X인 U에 대해서 X가 3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실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져 있는 모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나오는 요 291번 문제에서는 아직은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얘가 모든 실수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이라는 게 저 녀석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게 되면 x 플러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x 값의 범위는 1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 중에 아무거나 다 갖다 집어넣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래 여기 있는 x를 다 갖다 집어넣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쪽에는 1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은 6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의 분식을 풀게 되니까 a 값은 4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 나온 이 녀석 넘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 정수인 거잖아. 정수의 개수는 3 빼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에서 9개.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294번. 자, 봐봐. 문제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not P면 Q이다의 여기 참이. 이 녀석이 참이야. 이 녀석의 여기 참일 때야. 그러면 참인 명제를 써. 뭐야? 자, 봐. 얘가 참이래? 그러면 뭐가? 얘 여기 참이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랬어 내가?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라고. 그냥 순서만 바꾸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면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참이야. 그럼 무조건 참인 게 뭐야? 이 녀석의 뭐? 대우.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순서를 바꾸는데 그냥 바꿔? 각각을 부정해서 바꿔. 그러니까 not P의 부정이니까 P, Q의 부정인 거가 not Q라고 해서 이렇게 얘도 무조건 참이 된다. 그러면 보기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아마도 두 번째 게 있겠지. 대우에 관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돼야 돼. 자, 봐. 여기는 얘 여기 참이래.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지리집합이 Q가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럼 이 녀석을 각각을 또 여집합시켜서 P가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래서 얘가 참이구나. 이렇게 쭉 집합하고 진리집합하고 조건 사이에 왔다 갔다가 잘 조절이 되면 명제가 되게 쉬워져. 이것만 되면. 오케이. 자, 298번. 실수 A에 대해서 명제 A가 루트 3 이상이면 A 제곱은 3 이상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하라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럼 봐라. 얘가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있어. 이 녀석의 대우를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대우 어떻게 된다고?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Q를 데려다가 Q가 뭐였냐면 A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P라는 녀석이 A가 루트 3보다 크다야. 그럼 이 녀석을 또 부정을 했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제곱이 3보다 작다가 된다. 이거이면 A는 루트 3보다 작다. 오케이? 그럼 보기 있지? 자, 304번.
자,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7, 8이래. 이 녀석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12의 약수, Q는 3의 배수래. 자, 봐. 그러면 이 녀석의 집합 라지 P는 뭐가 돼? 1, 2, 3, 4, 6. 라지가. 전체 집합이 8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중에서 12의 배수를 갖고 오는, 약수를 갖고 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3의 배수라고 하는 Q는 3, 6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겠지. 야,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Q가 P의 부분집합이지. 그럼 얘를 가지고 참인 명제를 만들면 어떤 명제가 만들어져? Q이면 P다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대응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돼? 낫 P이면 낫 Q이다. 그럼 얘를 가지고 질집합까지 만들면 어떻게 돼? QC는 다시 얘가 뭐야? P의 여집합이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딱 세팅으로 움직여주면 그 중에 답이 무조건 나와. 별거 아니잖아 생각보다. 그지 지서가? 아까 삐지기 나오고 지워도 되죠? 자, 여기 3단론법이라는 게 나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명제 P면 Q이 나와. Q이면 난 아니다가 참이래. 그러면 두 명제에 동시에 들어간 애가 누구야? Q잖아. 그럼 Q를 가지고 연결해. P이면 Q이다. Q이면 난 아니다. 그러면 봐. P이면 난 아니다. 참거지.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지리집합 사이에 포함관을 만들면 P, Q 여기는 R에 여집합 써겠지. 난 아닌 거니까. 그럼 이렇게 포함관을 만들어주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바꿔.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이 이쪽으로 가서 R이 되고 가운데 Q의 여집합, 여기 P의 여집합해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만들어져. 그럼 얘를 가지고 명제 만들면 뭐가 돼? 뭐이면? R이면 낫 Q이다. 낫 Q이면 낫 P이다. 그럼 아마도 이 보기에는 P면 낫 R이다 혹은 R이면 낫 P이다가 보기 중에 있을 거라는 얘기야. 지금 답이 나오면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얘는 아까 선생님 한 거에 반대네. 자, 보니까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얘 봐봐. n 제곱이 홀수면 2k 플러스 1을 썼어. 그럼 n이 뭐가 돼? 루트 2k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자연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얘를 케이스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녀석을 데려다 어떻게 한다고? 자, 그러면 뭐가 가정이에요 여기서? n 제곱이 홀수이다가 가정이고 결론은 n이 홀수이다가 결론이야. 자, 이걸 가지고 배우는 게 만들자. 그럼 어떻게 돼? 자, n이 홀수가 아니다. 뭐라는 얘기야? 짝수다. 그럼 n이 짝수이면 그럼 n 제곱이 홀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짝수이다. 이걸 증명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자, 볼게. 자연수에 대해서 n이 짝수이면 n 제곱은 짝수다. 아, 가연 짝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2k라고 집어넣었어. 2 곱하기 k 하면 걔가 짝수잖아. 그랬을 때 n 제곱은 이렇게 쫙 나갔어. 그래서 2k 제곱은 자연수이므로 2 곱하기 2k 제곱은 뭐이고? 짝수이고. 그럼 n 제곱은 뭐이다? 짝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원래 명제도 참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대우 명제 증명법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지. 생각보다 할만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유형 1번부터 유형 16번까지 여기 59페이지까지 하면 323번까지 하면 되겠네? 싹 풀어갖고 오시면 됐나요? 그 다음에 채점, 선생님 채점만 못했어요. 숙제 안 한 거야. 채점하고 틀린 것도 고쳐오는 게 숙제야 원래가. 그리고 틀린 거 고치다 모르겠는 걸 질문하는 거니까. 틀린 거 다 선생님 질문 그럼 니네 틀린 것들 중에서 막 읽은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딱 왔을 때 그냥 안 고쳐주는 것만 나한테 싹 질문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자 문제들 풀어보세요.